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름과 강수, 새로운 중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고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는 기본 원리를 좀 배우기 위해서 기초 개념을 좀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포화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자, 이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거를 또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잘 듣고 포화수증기량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생각 열기를 보니까 빨래를 널어 놓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빨래는 언제 잘 마를까요? 네, 그렇죠. 이제 건조할 때, 날씨가 맑고 건조하고 온도가 높을 때 빨래가 잘 마른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언제 빨래가 잘 안 마를까요? 네, 그렇죠. 비가 오면 비 오는 날 빨래 말리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짱구도 말리기 힘들지만 네, 비 오는 날 빨래 말리기도 정말 힘듭니다. 자, 왜 비 오는 날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느냐 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빗물이 증발해서 이미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빨래가 말라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야 되는데 물이 증발해서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수증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개념이 뭐냐면 바로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포화 상태라고 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증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래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 네, 저 포화 상태. 네, 포화라고 하는 게요. 그래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컵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자, 컵 하나는 바깥에다 놔두고 하나는 이렇게 덮어놨죠. 덮어놔서 공기를 차단시켰어요. 자, 이렇게 놓아둔 채로 며칠을 지나서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엎어둔, 공기를 차단해서 이렇게 엎어둔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은 높이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약간은 증발해서 없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확인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그대로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 이렇게 열어둔 컵에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있는 물이 조금씩 조금 증발을 해요.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어서 공기 중에 날아가겠죠. 그러면 물의 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줄어들었는데 얘는 왜 안 줄어들었을까요? 이 물은 왜 증발하지 않았을까? 여기 있는 물도 처음에는 좀 증발했을 거예요. 약간. 자, 증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닫혀 있는 이 공간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어떤 상태? 그렇죠. 이제 포화 상태죠. 네, 여기 있는 물이 증발해서 이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수증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더 이상은 여기 있는 물이 증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일 때 이렇게 증발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공간 안에는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들어가면 가득 찰까요? 네, 적당히 들어가면 차겠죠. 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 얘가 이만큼의 공기가 수증기를 얼마만큼 최대한 가질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의 정확한 개념은 교과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1kg의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을 g으로 나타내는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냈다. 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1kg의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1kg의 공기가, 자, 이만큼의 공간 안에 1kg만큼의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이걸 공간을 두 배로 하면 2kg의 공기가 들어가겠죠. 자, 요만큼 부피의 공기가 질량을 재보면 1kg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이게 이 전체 공기의 질량은 10kg의 공기가 들어있죠.
네, 이 상자 안에는 10kg의 10kg이 아니죠. 1kg이에요. 자, 1kg의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 안에 이 안에 수증기가 최대한 이 안에 물을 넣고 물컵을 넣고 이렇게 다 증발할 때까지 기다려갔다가 다 증발하고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는 수증기가 최대로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질량이 몇 g인지를 재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20g의 공기가 들어있다. 총 공기의 질량이 1kg인데 그 중에서 20g의 수증기가 들어있었다면, 네, 그때 가득 찼을 때 20g이라면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20이라는 얘기예요. 네. 양이 20g. 네. 자, 이 20g이라는 것은 1kg인 공기 안에 1kg의 공기 안에 제대로 수증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의 수증기의 질량이 20g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1kg의 공기 안에 최대로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 단위로 나타냈을 때, 공기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램은 킬로그램보다 1000분의 1이죠. 네, 그래서 1kg의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 네,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그건 이때 들어있는 공기는 그램 단위로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히 정리하면 1kg의 공기가 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20g, 1kg의 공기 안에는 20g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왜 하필이면 20g이라고 얘기했느냐? 예를 들어서 20g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20g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왜냐하면 자, 이거는 1kg의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때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20g이 될 수도 있고 30g이 될 수도 있고, 1kg의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빨래를 말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머리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요. 그러면 찬바람으로 이렇게 머리를 말리면 물론 마르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따뜻한 공기로 머리를 말리면 아주 금방 머리가 잘 마른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온도가 높으면 좀 더 빨리 마르죠. 그럼 온도가 높으면 왜 빨리 마르느냐? 네, 물론 그 열이 수증기를 잘 증발시킬 수도 있지만, 네,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량이 있죠. 네, 공기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인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도가 낮을 때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게 될까? 온도 높을 때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게 될까요? 네, 낮은 온도에서는 수증기를 더 적게 가질 수 있어요. 높은 온도가 되면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네. 자, 이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온도가 높다고 해서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습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습도는 또 다른 게 달라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다는 거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많이 들어있으면 습도가 높은데 이 공간의 크기는 똑같지만, 자,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전체 공간은 똑같지만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네. 자, 그런 개념이 포화 수증기량인데, 자,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실험이 있는데, 자, 여기 이 실험이 바로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이 실험은 선생님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실험과 비슷한 실험 영상을 하나 더 링크를 올려놨어요. 네, 그 링크를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실험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부었어요. 이 실험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둥근 플라스크 안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조금. 네,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은 쉽게 증발하죠. 네, 쉽게 증발해서 여기에 김이 뿌옇게 스려질 거예요. 자, 김이 왜 서렸느냐? 여기 있는 물이 증발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네, 그게 이 안에 가득 찼어요. 네, 가득 차고 나서 이제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덮으면 이제 수증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뜨거운 물이 쉽게 증발을 하는데, 증발해서 이렇게 공기 중에 나온 수증기가 이 안에 뭐 수증기 있을 공간이 적으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벽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슬이 맺힌다. 이슬 뿌옇게 이슬이 맺혔어요. 근데 이렇게 이슬이 맺히면, 자, 지금 이 안에 이제 포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안에 있던 수증기가 증발해서 수증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찼는데도 여기서 계속 뜨거운 물 때문에 계속 수증기 올라오니까 여기 있던 수증기들이 이 벽면에 달라붙어서 물방울로 다시 바뀌는 거죠. 네, 수증기하고 물방울 다르죠. 네, 김은 뿌옇게 쓰려진 김은 작은 물방울이에요. 이거는 기체가 아니고, 네,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체는. 그래서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수증기였던 게 수증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이 수증기들이 벽에 달라붙어서 작은 물방울이 된 거예요. 그렇게 김이 뿌옇게 서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 뿌옇게 김이 서려서 뿌옇게 된 플라스크를 드라이기로 이렇게 확 쐬주면 어떻게 되냐. 뜨거운 바람을 쐬주면, 자, 이 안에 있던 뿌옇게 흐려졌던 물방울들이 다시 없어지면서 안에 수증기로 바뀌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안에 맺혔던 작은 물방울들, 김이 서렸던 것이 증발하면서 전부 다 수증기로 변해서 뿌옇게 흐렸던 게 다시 투명하게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깨끗해져. 이렇게 싹 깨끗해져요. 드라이기로 이렇게 싹 쏘면 아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올린 영상, 다른 영상에도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고 뿌옇게 흐려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걸 바깥에 쓸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 면에 쓸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헝겊으로 닦아봐도 그렇게 되죠. 자, 근데 안이 뿌연 상태인데 드라이기를 이렇게 쐬주면 안에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이 김이 서려 있던 그 물방울들이 다 증발해가지고 수증기 상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드라이기를 쐬주면 투명한 상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플라스크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 이 바깥에 물이 이렇게 닿으면서 이 플라스크가 차가워지겠죠. 네, 내부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다시 이 내부에 이 바깥에 물이 묻는 게 아니라, 바깥에는 물론 물이 묻을 수도 있죠. 그건 물 묻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수증기였던 게 다시 안쪽 면에 달라붙으면서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작은 물방울이 뿌옇게 김으로 흐려지는 거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자, 드라이기로 쐬줄 때는 온도가 올라가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공기는 똑같은 부피의 공기지만, 똑같은 크기의 이 공기지만 이 안에는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흡수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온도가 높을 때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 안에는 조금 적은 양의 수증기만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는 이제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뿌옇게 김이 서렸던 것이 온도를 높여주면 이 안에 수증기가 더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방울로 맺혔던 이 물이 다시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는 투명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쏘여주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런데 이걸 물 속에 넣어서 식히면 이 전체 내부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아까 기체 상태로 있던 물들이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런데 이 공기 중에서 바로 공중에서 이렇게 맺히지는 않고 이 벽면이 더 차가우니까, 벽면이 물에 닿아 있으니까 벽면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뿌옇게 흐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자,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자, 이 포화 상태는 이 공기가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 양인데, 온도가 낮을 때는 이 포화 수증기 양이 적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조금만 있어도 금방 가득 찬다는 얘기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워지면 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네, 그런 내용을 설명했어요. 자, 이게 여기 밑에 보니까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이렇게 적어요. 뭐 0도일 때는 보니까 3.8g, 1kg의 공기 안에 수증기가 3.8g의 수증기만 들어있으면 이미 가득 찼다는 거죠.
네, 굉장히 습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수증기량은 3.8g밖에 안 들었지만 0도씨의 차가운 공기 중에서는 이 안에 3.8g의 수증기만 있으면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 증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0도씨가 되면 7.6g이 됐죠. 7.6이 됐죠. 이게 그래프 보니까 7.6. 7.6. 이걸 뜨겁게 만들어주면 이제 7.6g이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많죠. 더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온도가 더 올라가면 뭐 10도, 20도, 30도 이렇게 30도까지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27.2가 됐어요. 27.2g이나 되는 많은 양의 공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있을 점과 상대 습도 이런 개념을 좀 더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